여러분들 그냥 베끼듯이 하는 기록은요, 그거 낙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파서빌이라는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하고요, 메모한 걸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기록을 하고,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요, 자기 스스로 엄청 놀라버릴 만한 그런 성과를 얻으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록하면 좋다는 거를 다 알긴 압니다. 이걸 알긴 아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기록하는 거를. 또 바쁘면 기록을 안 하게 돼요,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요, 기록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그래야 기록을 우리 삶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에이, 기록 뭐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조금 해보고 지레 포기해버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네, 첫 번째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열심히 쓰는 것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일을 하는 데도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지요? 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이것은 기록의 효용성 자체를 의심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기록 자체가 우리 삶의 핵심적인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가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록을 하려고 하면요, 그 기록할 것을 먼저 생각해내야 되거든요. 항상 책을 읽을 때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강의를 들을 때도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새롭게 내가 일을 해야 돼. 그 새로운 일을 구상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생각을 계속하는 게 몸에 착 붙은 사람, 다시 말해서 생각이 엄청 부지런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기록하기가 엄청 편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한 것을 그대로 키워드 몇 개로 메모하는 것이 저절로 돼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게으른 사람들은 기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얘는 거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록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생각의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시기를 권해요. 아, 내가 기록을 하면 생각의 게으름이라는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는 게 맞다는 것이죠. 또 기록을 엄청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면은 기록을 자꾸 베끼기로 하겠죠. 생각하고 엑기스를 탁 끄집어내고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데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기록을 하는 방법에 자꾸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을 한 챕터 읽으면은 몇 줄 정도 요약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든지, 그거는 자기의 생각에, 그러니까 책을 보고 베끼는 것이 아닌 상태, 자기가 책을 읽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럼 생각에 남은 것을 간단하게 기록하면 돼요. 그러니까 책의 난이도라든지 자기가 그 책에 대한 어떤 공감의 정도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방법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정형화시켜서 아, 이게 답이야 하는 그 답에 맞춰서 기록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오히려 기록도 어려워지고 자기가 한 기록이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요, 실제로 연간 다이어리 수준으로 1년에 한 권을 빼곡하게 쓰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덕질하듯이 이렇게 잘 꾸미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재미일 뿐이지, 사실은 그 기록의 결과가 나를 뭐 전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든지 나를 지혜가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꾸미는 것 그 방법 자체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록한 것을 SNS에 공표하고 자랑하는 데만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록은 결국은 자신의 풍부한 생각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깃든 그런 여러 지식들이나 생각들, 이것을 뇌에 꽉 박히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되게 하는, 이게 이제 기록이 존재적인 나를 만드는 과정들인데요.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사실 방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방법에 집착하면 기록을 많이 써도 그것이 자신에게 아주 결정적인 도움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방법에 집착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기록을 하면 그게 우리 뇌에 각인시킨 거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지혜들이죠. 얘를 기록을 보면서 자꾸 되뇌어보고 또 말로 해보고, 저는 이것을 그래서 기록한 그 결과물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잘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록한 걸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 기록의 실질적 효용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을 많이 하면서도 자꾸 의심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기록을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가 십상이죠. 여러분들 현재 내가 기록을 꽤 하긴 하지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서 기록을 하기 싫은 마음까지 점점 스물스물 내 마음속에 지금 침투하고 있어. 이런 상태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시고요. 세 가지를 반대로 하시면 돼요. 생각을 많이 해서 기록을 해야지.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키워드 핵심만 요약을 하고, 또 기록을 해놓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야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고 말하고 하는 것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록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록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금방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우리 파서블 이 책의 1장 부분에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저는 정말 마음을 확 열어놓고 솔직하게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기록을 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되뇌어 보시고요. 오늘 제가 지적한 세 가지 문제를 꼭 해결하시고 기록에 달려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기록을 하면 자기 성장을 느낄 수 있고, 또 감정 통제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엄청 전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기록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요, 주로 파서블의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요, 이 영상을 통해서 파서블 책 한 권에 들어있는 전체 내용을 조금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3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하면 성장을 느낄 수 있고, 감정 통제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책을 본 것, 자신이 기타 등등 배운 것, 이것이 휘발되어 버리지 않고 누적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걸 이제 explication이라 그러죠. 우리가 무엇을 읽거나 듣고 마음속으로 이해한 거, 우리의 이제 잠재성에 존재하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메모를 한번 쭉 해봄으로써 뇌에 각인이 되니까 휘발되지 않고 누적되는 그런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얘가 지속적으로 느껴지면 우리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얘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런데 기록을 하면 더 여러분들이 성장을 느끼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무엇인가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을 남기라고 이제 계속 권하고, 이 파서블 책 안에서도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모 기록을 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방법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책을 읽어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최초의 나의 그 분야에 대한 나의 지식, 그러니까 메타인지 같은 것이죠. 내가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서 하는 게 메모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출발 지점 같은 거예요. 책을 쭉 읽고 책을 다 읽었어요. 그 과정에서 일부 메모한 것이 남을 뿐만 아니라 책을 다 읽은 다음에 그 책의 한 권의 내용을 자기가 집약적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죠. 요약을 하고 그걸 말로 해봤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제일 앞부분에 내가 궁금했던 거, 몰랐던 거, 이 스타트 지점이 기록을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책 한 권을 읽고 이 상태의 지적 상태로 내가 변했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선형 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점형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생각해보고 메모해두고 하지 않으면 그 점형만 느낌으로 남아있지, 걔가 선으로 쭉 이어져서 출발 지점과 끝 지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록이 그거를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하면 기록적인 행위를 반복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반복 행위, 내가 어떤 영역에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스스로 이성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느낌으로도 남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은 성장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성장 자체를 체감하지 못하면 그 기쁨을 토대로 해서 힘을 더
안에서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하는 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기록을 해야 우리는 성장을 실제로 체감하면서 기쁨의 자기 개발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 내리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감정 통제가 가능하다. 이건 웬일이야? 네, 이 예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죠. 여러분들이 친구랑 싸우게 됐어. 그러면 친구가 싸웠을 때는 막 화가 나고, 이게 이제 감정 상태거든요. 우리의 여기에 우리의 감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액체 상태 비슷한 거죠. 근데 얘를 기록을 해보면 이 친구랑 나랑 관계가 기본적으로 어땠지? 걔를 써보고 어릴 때부터 친구고 속마음을 다 내비치는 그런 관계야. 두 번째, 이 친구랑 싸우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써보시고 1한 2한 3한 정도 써보시고 이렇게 써보시면 액체 상태의 모호한 감정이 고체 상태가 돼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형태로 살짝 치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를 가끔 메모를 해줌으로써 그것을 객관화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해서 감정을 이성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행위를 기록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감정 상태를 어디서 보는 것이냐면 여기의 감정 상태를 여기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요 위치에서 들여다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기록의 효용성에 대해서 제가 이 파서블 책의 2,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장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는 감정 통제를 잘할 수 있다. 세 번째가 결국은 아주 전략형으로 모든 일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예습하면 공부가 엄청 잘 되죠. 왜냐하면 그 개요를 미리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미리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 일을 할 때 내가 어디에다 힘을 줘야 돼. CSF 같은 것이죠. 이 일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될 건데 특히 두 번째 프로세스에서 이 부분을 내가 주의해야겠는데 하고 생각을 해보고 이 일을 끝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에게 오는 아웃풋은 무엇이야. 여기까지 미리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했어요. 일을 할 때 생각을 충분히 하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그냥 끝내지 않아요. 일이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앉아서 다이어리를 펴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한 일에서 특히 깨달은 거,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할 때도 그 전략 방향에서 팍 힘을 주고 해서 힘을 빼기도 하고. 자, 그것이 끝났어. 내가 새로 발견한 어떤 전략 지식 같은 거 있으면 그것을 다시 메모해서 뇌에 각인시켜요. 어떠세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에서 1년에 1000번 한다고 치면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인 인간이 안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금방 아마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2, 3장까지 읽으시면 우리가 기록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 여러분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쓰는 것이야? 이 주제예요. 네, 세 번째 질문이 앞서 말씀드린 그럼 어떻게 쓰는 건데 하는 질문의 첫 번째에 해당하겠네요. 월간 기록을 쓰라고 제가 엄청 강조를 하니까 월간 기록? 월간 단위 기록은 뭔데? 뭘 쓰는 것이 좋은 건데? 이런 질문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요, 이게 꿈이기도 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월간 다이어리를 쓰는 분이 한 10만 명 정도만 생기면 저는 정말 우리 나라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월간 다이어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인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월간 다이어리를 쓸 때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은 제일 앞쪽에다가 항상 자기 자신의 꿈, 나다움 등에 대해서 메모를 하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룸 다이어리 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룸 다이어리의 월간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인생 지도를 그리는, 그러니까 꿈을 그려보는 것이죠. 그 서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꿈을 쓰고 영역을 나의 일도 넣고 내 관계도 넣고 가족도 넣을 수 있고 내 자기 성장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향이라고 하는데 쉬고 놀고 이런 영역들을 써서 지난달에 내가 그 영역에서 한 거 핵심적인 거 2-3가지, 그 다음에 그 영역에서 내가 다음 달에 꼭 하고 싶은 거, 요거는 한 가지만 제가 쓰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쭉 12달을 쓰면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의 인생의 바램, 꿈, 목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이 월간 다이어리를 써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간 다이어리를 쓰면서도 월에 한 번씩은 꿈을 쓰면 되죠. 물론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권하는 것은 월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될 거. 그거는 자신의 꿈, 그 꿈과 관련된 자신의 지난달의 행위, 그 다음 달의 꿈과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월간 다이어리를 여러분들이 잘 쓸
보실 수 있는 출발 지점입니다. 자, 이걸 하게 되면요. 점점 12달 정도 하면 나다움을 상기하시게 돼요. 아, 이런 게 내가 원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이거 안 하고도 나는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걸 수행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얘가 반복이 되면 이제 제가 점형과 선형을 자꾸 얘기하죠. 월간 단위로도 내가 이 영역에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건 점처럼 존재하거든요. 얘가 2달, 3달, 4달 쓰면 그 점을 쭉 이어보면 아, 이 영역에서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거고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것을 버킷리스트 쓰기 같은 거랑 잘 결합시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또 하나 꼭 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복귀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 달의 경우에는 시간 순으로 쭉 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력이 엄청 높은 사람인데도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단위는 영역별로 저의 한 달을 쭉 되돌아봐요. 이거 영역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조금 쉽게 생각이 됩니다. 아, 내가 일을 크게 2가지 종류로 하고 있지. A의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까? 아, 월 초에 이런 걸 했고, 중간에 이런 큰 액시던트가 한 번 있었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아, 내가 가족 관계에서 이번 달에는 이랬었지, 저랬었지.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쭉 생각을 하면 이걸 Plan to C에서 C 한다라고 칭하는데 자기 한 달을 조금 성찰해보는 그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매월 한 번씩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실 때 한 달에 나의 최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달을 복귀해보면 그 한 달의 복귀는 아주 구체적으로 떠올라요. 1년의 복귀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한 달 단위로 이것을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고 앞으로 뭘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한 달 단위의 복귀를 아주 중요시하는 거예요. 요 C 쓰는 칸이 있거든요. 한쪽 정도 드리는데 그 한쪽에다가 쭉 자신의 영역별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쭉 정리를 해보시고 당연히 그 다음에는 그 영역에서의 그 다음 달에 자신의 계획을 써보시는 거예요. 한 달을 되돌아봤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물론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거,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걔를 먼저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인생지도 그리기에서 자기의 꿈과 관련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영역별로 한 가지씩 적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합치면은 대체로 우리가 영역별로 월 계획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도 정말 강조하는데 계획이 몸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일을 내가 한 달 동안 할 때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총 시간이 어느 정도 들지 하는 것을 엄청 정확하게까지는 아닙니다만 얼추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메모칸에다 자꾸 메모해 보면서 시간 산정을 해보시길 권하고요. 이 시간 산정을 과제별로 하면 한 달에 내가 예를 들어서 7가지의 일을 할 거야. 이걸 중요한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정했어. 그러면 첫 번째 일은 한 달 동안 내가 12시간은 해야 완성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월수금에 하루 1시간씩만 해도 여러분들은 12시간을 충분히 채우고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 옆에 로드맵을 쓸 때 매주 월수금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첫 번째 주하고 세 번째 주 2주간 하루에 나흘씩 하는 거로 세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을 산정하면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무슨 주에 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수 있게 돼요. 이걸 로드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월간 계획을 세우셔야 꿈에 대한 생각, 바램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항상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해야 할 일 같은 것들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면서 한 달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드맵까지 정하면요. 나중에 주간 계획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야. 그러니까 내가 7가지인데 1번, 3번, 7번을 첫 주에는 해야 되는 이게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 되죠. 얘를 주간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아주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제 이야기만 들으면 저거 엄청 벌써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써보시면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요. 한 2번 정도 월간 계획 세우고 주간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이 몸에 익으면 너무나 쉽게 착착착착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자신의 한 달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월간 단위에 반드시 쓰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습관.
습관입니다. 우리가요, 실제로 연간 다이어리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메모만 하거나 이러면은 습관을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월간 다이어리의 제일 앞부분에 월 단위로 쓰는 영역의 하나로 습관 쓰기를 엄청 강조해요. 당연히 지난달에 내가 나쁜 습관으로 행했던 것을 자꾸 생각해내서 걔를 써보고, 오른쪽에는 지난달에 또 좋은 습관으로 행위한 것들이 있거든요. 걔를 써보고요. 그 하단에 앞으로 내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이 부분은 내가 습관으로 딱 들여가지고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까, 이걸 이제 습관 설계라고 합니다. 이 습관 설계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변화가 돼요. 그러면은 습관을 엄청 많이 쓸 수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습관을 써서 한 2달 정도 했더니 그게 완전히 몸에 익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그 습관을 몸에 붙여야지라고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그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관을 기록을 하고 습관을 달성해내면 새로운 습관들을 계속 매월 조금씩 2가지, 3가지씩 몸에 붙일 수 있게 된답니다. 습관 쓰기는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너무 많은 걸 월간 단위에 요구를 하네요. 저는 이 루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습관은 습관대로, 루틴은 루틴대로 중요해요. 이 루틴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7개의 목표를 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지하게 노력해서만 하려고 생각하니까 사실 계획을 세워도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잘 실천하게 해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루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내가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와 관련된 규정과 매뉴얼이 있어. 이거 정말 읽기 싫고 내용도 어려워가지고 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총 12시간 내가 보면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매주 월수금 1시간씩 얘를 보는데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베란다의 작은 테이블에 나가서 월수금에는 그 매뉴얼과 규정률을 펼쳐놓고 볼 거야. 이렇게 정하고 행위하는 걸 우리가 루틴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표 한 달치의 과제와 목표가 서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3개 정도는 여러분들께 그것을 루틴 계획으로 설정하기를 권해요. 그래서 이룸 다이어리의 월간 부분의 뒤쪽에 보면은 루틴을 4개 쓸 수 있도록 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쪽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해보시면 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주간 얘기로 가야겠네요. 전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주일 기록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들은 적들이 있을까요?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일주일을 우리가 전략적인 삶의 실질적인 행위 단위로 생각을 하면서 지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요거는 파서블 5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주간 단위를 이렇게 실행 계획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위다. 요건 왜 그러냐면요, 월간 단위는 자꾸 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관련된 계획 같은 걸 세우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거시 계획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정도 돼야 거시 계획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로서는 한 달 단위 계획을 꿈과 연관지어서 세우는 걸 거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거시 계획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주간 계획을 세우면 주간 계획 안에는 항상 꿈과 관련된 게 한두 가지씩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월간 단위는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 계획을 치밀하게 실행하는 단위로서는 저로서는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시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간 단위는요, 제가 해보니까 주간 계획을 쭉 세운 상태에서 일주일 내내 그 주간 계획의 아이템들을 머릿속에 콕 집어넣고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질적 실행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단위가 저는 일주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주일을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너무너무나 계획성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천해내는데 가장 유용한 단위가 저는 일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전략계획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평할 수 있는 것이죠. 월간 계획에서요, 우리가 아까 로드맵을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첫 번째 주 거를 쭉 봐. 그러니까 1, 3, 7이 걸려 있어. 그러면 걔를 주간 계획으로 2월에서 가져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 주에, 그러니까 월간 계획에는 없지만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1개 정도 추가하시면 주간 계획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주간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 주간 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 3가지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주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CSF를 꼭 쓰셔야 돼요. 핵심 성공률이죠. 그러니까 4개의 과제를 주간에 내가 썼어. 그러면 각각의 과제에 어디에다가 힘을 줄지 또는 방법은 어떤 것을 쓸지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 이게 주간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CSF라는
일주일이라는 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보낼 거야. 그러면 그 일주일을 잘 견디게 해주는 뭔가의 수단 같은 거를 중간에 하나 넣는 거죠. 저처럼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뭐 일주일에 2번 실내 테니스장에 가서 그 자동 기계와 테니스 치는 거. 이게 내가 요번 주에 다른 일들을 아주 활발하게 잘할 수 있도록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야. 그러면 운동하기 같은 것이 CSF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걸 주간 단위부터는 항상 정확하게 쓰셔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월간 얘기할 때 시간 산정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 산정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일간으로 또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주간 계획에서부터는요. 구체적인 아웃풋을 목표치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이라는 게 실행의 단위이고 내가 그것을 실행하면서 나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면서 행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위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계획을 하신 상태에서 주간을 생각해 보실 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선으로 쭉 이어붙이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꼭 해봐 주시길 바래요. 주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난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월요일은 내가 뭐뭐를 어떻게 하고 영화 보듯이 쭉 선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이어보시라는 거예요. 얘는 우리의 생각력이 이제 하루를 돌려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체감하게 합니다.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쭉 영화 보듯이 돌려보는 습관이 붙은 사람들은 어느 단계가 되면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를 쭉 선으로 이어서 영화 보듯이 돌려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기에 이르면 여러분들은 생각력이 어마무시한 사람이 됐다. 나는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자부하실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자, 이런 선형의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시작점과 끝 지점의 변화를 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니까 성장형 인간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또 일주일 단위의 자신의 과제를 계속 머릿속에 넣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천형 인간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간 단위 계획 기록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 오늘 제 얘기 듣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루의 얘기네요. 하루 기록이 결국은 성실성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성 이것을 최고조로 높여주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하는 질문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요 하루라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한 달과 일주일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는 어찌 보면 하루의 그 순간의 행위에 대한 기억과 해석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성실성의 실천 단위는 하루이자 그 순간이라는 것을 또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성실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실성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하루 전체를 관조하면서 하루에 하는 각각의 행위, 그것의 의미, 목표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된 성실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기록하는 것이 실제 실행의 기록이자 또 하루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 실제 실행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미리 쓰면 뭐가 된다고요? 구상 기록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할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보는 전략적 행위의 출발이기도 하고 그 행위를 하고 나면 또 쓴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살아가면 전략적이자 누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기록으로 쓰는 거는 엄청 많아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플래닝 기록 안 할 수 없죠. 플래닝 하실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건 너무 빼곡하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파서블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쓴다고요?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오전에 2개, 오후에 1개, 저녁에 한 2개 정도 이렇게만 쓰세요. 왜냐하면 오후에는 졸리니까. 저녁 시간은 엄청 중요하죠. 쉼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시간이라서 제가 2개에 배정을 했고요. 아침 시간은 시간은 짧지만 아주 응축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2개. 그러면 하루에 5개 미만으로 내가 꼭 멋지게 해내고 싶은 그런 일들을 아침에 플래닝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수가 적기 때문에 생각을 충분히 돌리는데 시간을 쓰시고 쓰는 데는 실제로 기록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쓰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플래닝을 했어. 그 플래닝 한 것을 지금 내가 5분 후에 실행해야 돼. 5분 전에 여러분들 뭘 하시면 된다고요? 구상 기록을 메모칸에 계속 쓰셔야 돼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전략적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 도구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떤 행위를 해. 그럼 항상 제가 그걸 일상기록으로 남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했다? 시간 쓰고 나의 감각, 시간 쓰고 나의 감정, 시간 쓰고 누구를 만났다, 시간 쓰고 내가 밥을 뭐 먹었다. 이걸 다 쓰시라는 거예요. 예를 해놓고 보면요. 그 일상기록을 쭉 보면 자기 하루가 쭉 머릿속으로 영화 보듯이 상기되겠죠. 사실 얘가 익숙해지면 안 보고도 상기돼요. 왜냐하면 일상기록 한 줄을 쓰는 것에 의해서 자신이 행위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뇌에 각인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기록을 보지 않고도 하루를 전체를 기억해내는데 엄청난 능력이 몸에 붙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하루를 평가할 수 있죠. 하루가 영화 보듯이 쭉 되돌이켜지니까. 근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하루를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만 떠올라요. 그래서 정말 반성만 해요, 잘 때. 그런데 이 일상기록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감각들, 감정들 얘가 같이 떠오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루에 실천했던 것들을 쭉 이어서 보기 때문에 정말 대견한 자기, 수고한 나, 그리고 성장한 자기,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기록을 쓰는 사람은 자기 다이어리에다 칭찬을 쓰는 것이 편리해집니다. 우리가 이름 다이어리 설계하면서 왼쪽 칸에는 평가 C를 뒀고요. 오른쪽 하단에는 칭찬이라는 칸을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3가지의 칭찬은 하세요. 이런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면 일기가 정말 풍부해지고 훌륭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매일 여러분들이 기록에서 절대로 빼놔서는 안 되는 건 지식 기록이죠. 책을 읽으면 메모를 해서 남기고, 유튜브를 지금 제 영상을 보더라도 메모를 하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 다 듣고 그것을 지식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고, 사람들과 대화를 했으면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강의를 들어도 남기고, 앞서서 말씀드린 구상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식 기록이나 대화 기록, 이것이 총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4쪽씩은 이런 기록들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거, 읽은 거 등등을 전부 지식으로 누적시키는 그런 지식이 풍부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항상 구상 기록을 쓰는, 그래서 아주 무엇이든 전략적으로 유능하게 잘 대응하는 사람으로 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록해야 될 구체적인 기록의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누구나 기록을 하면 전략형 인간, 몰입형 인간, 선택주도형 인간, 그리고 정리전동형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파서블의 제일 마지막 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4개의 장인가로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제 앞에 기록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힌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하면 내가 어떤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책 말미에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선 전략형 인간이 되는 건 이제는 여러분들 너무 쉽죠. 앞에 제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전략형 인간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크게 조망하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습, 뭔지 아시죠? 구상기록 쓰셔야 되고, 그래서 포인트를 줄 것을 포인트를 줘가면서 행위를 하고, 행위를 해서 자기가 느낀 것을 또 기록하고, 그런 것이 누적이 돼서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실력 있는 전략적 삶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고요. 몰입형 인간, 이것도 기록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 먼저 내가 뭐가 궁금해, 그 주제와 관련해서 걔를 먼저 메모를 하죠. 그리고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생각 독서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저런 얘기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한 걸 어떻게 한다고? 기록으로 쓰면서 뇌에 각인시켜요. 어떻게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겠어요? 이것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 자신이 풀어가야 할 것을 행위하거나 공부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할 때는 엄청 몰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몰입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예를 할 때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의 이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록을 할 때는 생각의 이음을 해서 그런 얘기 정도 하고 키워드만 축축축축 쓰는 이 습관이 엄청 중요해요. 이것을 하다 보면요, 머릿속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키워져서 신테시스라고 얘기하죠. 종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종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종합을 또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겠죠. 이것은 뭐 글로 쓰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고요. 이런 행위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무엇인가를 탐구한다고 치면 어떻게 여러분들 몰입을 안 할 수 있겠어요? 몰입형 인간은 이런 기록을 중심에 둔 행위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돼. 이것도 너무너무나 쉽죠. 내가 뭘 사고 싶어. 내가 뭘 사고 싶어 하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뭘 구하지? 요것도요, 메모해서 장단점을 쓰시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경제성, 그 다음에 실질적 유용성, 그 다음에 어떤 미적 감각. 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세 가지 물건을 비교해봐. 쭉쭉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하기 너무 수월하죠. 이번 달에 나의 목표는 뭐가 되지?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떠오릅니다. 역시 기록, 플래닝의 차원에서 메모 기록을 계속 하시면서 이번 달에 나의 목표를 생각하려고 하면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얘를 확장시키면 월간 단위도 할 수 있고, 내 인생의 꿈이 무엇이지 하는 것도 결국은 기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더 구체화하고 자신이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꿈 등등도 심지어는 선언 같은 형태로 우리가 명문화하는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기록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의 선택 주도성은 기록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 아주 강화될 수 있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정돈형 인간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록을 무기로 해서 삶을 살아가면 머리 구조가 체계화된단 말이죠. 머리 구조가 전략화돼요. 머리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 패턴 자체가 체계가 딱 잡혀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체계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물리적인 정리정돈까지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요. 물리적으로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으면 체계적인 사고가 잘 안 되고, 체계적인 사고가 잘 안 되면 기록을 하는 힘까지도 약화되는, 그래서 기록이라는 도구를 인생에서 잘 사용하는 거, 머리 구조가 아주 체계화되어 있는 거, 물리적 환경이 잘 정돈되는 거, 이것은 하나의 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 틀리지 않을 겁니다. 파서블이라는 책을 인플루엔셜에서 냈죠. 제가 첫 책을 거인의 노트를 썼는데, 이 거인의 노트는 기록학의 총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서블이 이제 강론적인 얘기고, 구체적인 월간 다이어리 쓰는 방법 같은 것을 이 안에 담았는데요. 저는 사실 다이어리 쓰는 법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 사회에 정말 기록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책을 내자 일주일 만에 엄청난 속도로 베스트셀러 아주 상위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사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책을 읽으시지 않은 분들은 도서관이나 책을 구매하셔서 꼭 이 책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특히 연말 연초 이때는 자기 한 해를 잘 정리해야 돼요. 그럴 때는 다이어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간 다이어리 이번에 사지 마시고요, 꼭 월간 다이어리를 사서 한 해를 월간 다이어리 안에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월 다이어리를 한 권씩 쓰고, 그 다이어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서 어떤 성과를 낼지는 제가 낸 이 파서블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스스로 잘 깨치고 실천까지 이어가시면 여러분들 새해에는 정말 작년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책 한 권 전체를 소개하는 것이라서 내용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소개한 이 파서블 책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